할머니, 제 어머니 이분 아니세요? 할머니 서랍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요. 소녀의 목소리가 겨울밤 제 공기를 어머니 아니세요? 갈랐습니다. 그 순간 떡볶이 국자를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멈췄고 저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작은 흉터를 서로 확인하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그날 저녁 우연히 발걸음을 멈춘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오후 7시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만 해도 6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그중 한 명에게는 췌장암 사기 소견을 전해야 했습니다. 원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강병원 원장 서수진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의사라고 부릅니다. 50세의 병원 원장이라니 꽤 괜찮은 삶이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하얀 가운 속에 숨겨진 50년의 외로움을. 오늘도 혼자 집에 가는구나. 집은 강남의 30평 아파트입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 뒷골목을 걷는데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떡볶이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설탕 타는 냄새, 고춧가루가 볶아지는 냄새, 그리고 묘하게 그리운 무언가 이상하네. 이 골목엔 포장마차가 없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간판. 할머니 떡볶이. 할머니 한 분이 떡볶이를 팔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 약간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떡볶이를 젓는 손놀림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할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미소, 특히 그 따뜻한 눈빛. 떡볶이 드실래요? 오늘 막 만들었어요. 아, 네,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떡볶이를 담는데 그 손이 보였습니다. 왼손 약지 작지만 선명한 흉터 하나. 저건 저도 모르게 제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흉터 3살 때 생긴 거라고 들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데였다고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요.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할머니가 건넨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 쫄깃한 떡의 식감, 그리고 뭔가 익숙한, 너무나 익숙한 이 맘머리 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작은 부엌 누군가와 함께 떡볶이를 만들던 기억. 웃음소리. 수진아, 맛있지? 하고 묻던 목소리. 수진아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맛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네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다행이네. 이 떡볶이는요, 50년 동안 같은 레시피로 만들고 있거든요. 50년 저와 똑같은 나이입니다. 할머니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왼손 약지의 흉터를, 그리고 떡볶이를 젓는 손놀림을.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다 팔았어요?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응, 다이아 학원 끝났구나. 네, 근데 할머니, 저분은? 소녀 다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돌아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할머니, 왜 그래, 다이야? 이분 할머니 서랍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눈빛으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수진입니다. 생년월일이 1975년 3월 15일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이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묻기도 전에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던 점. 할머니, 왜 우세요? 다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미안해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뭐지? 이 할머니는 왜 우시는 거지? 왜 제 생년월일을 아시는 거지? 왜 제 점을 아시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저 할머니, 저를 아세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모를 리가 없죠. 당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전구가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흉터, 왼쪽 귀 뒤에 점, 그리고 떡볶이 맛. 설마 양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너는 우리가 입양한 거야. 친엄마는 너를 버렸어.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대. 5살 이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하지만 오늘 그 떡볶이 맛은 분명 어딘가에서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침 회진을 마치고 나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점심 약속 있으시죠? 제약회사 취소해 주세요.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약속을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찮은 건 맞았으니까 마음이 병원을 나와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제 꿈이었나? 하지만 포장마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낮의 햇살 아래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그 작은 술의 할머니는 떡을 씻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던 할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그분 내 할머니. 얼굴에 당황, 반가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의자를 괜찮습니다. 서서 얘기할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본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움찔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아시나요? 네, 어떻게요? 그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씻던 떡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겼어요. 누군가에게 5살 때, 5살 제가 기억이 없는 나이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서수진이었어요. 1975년 3월 15일에 태어났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3살 때 저랑 같이 떡볶이 만들다가 기름에 데였거든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없어지지 않는 모반이라고,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어제 당신을 봤을 때 할머니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썹 모양, 코, 입술 다 똑같아요. 그의 아버지랑 아버지요? 네, 당신 친아버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군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아니,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양부모님께 들었어요. 제 친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버린 적 없어요. 빼앗긴 거예요. 법적으로 싸울 수도 없었어요. 변호사들이 와서, 경비원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할머니, 다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약 드셔야 해요. 다이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 선생님, 할머니 심장이 안 좋으세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심장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어떤 약을 드세요? 협심증 약이요. 아침 저녁으로 협심증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병입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의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할머니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흥분 상태.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수진 맞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제 엄마라는 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저 할머니가 진짜 제 엄마라면? 그럼 지난 50년은 뭐지? 양어머니가 한 말은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이야, 그거 좀 가져다 줄래? 네, 할머니. 다이가 포장마차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종이. 사진 속에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50년 전 사진이에요. 당신을 빼앗기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 눈썹, 코, 입술,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뒤를 보세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 서수진. 1980년 2월 10일. 5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제가 50년 동안 간직한 유일한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렸어요. 그 집에서 나올 때. 하지만 이 사진만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야. 진정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DNA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확인해야죠. 그럼 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할머니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버려진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병원으로 오세요. 내일 오전 10시. 알겠어요. 돌아서려는데 다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할머니가 정말 선생님, 엄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살 소녀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에요. 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제 친엄마가 정말 저를 버린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대답해 주세요. 수진아, 그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집으로 와라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50년 동안 감춰졌던 법적으로 너는 내 딸이야. 그게 최선이었어. 양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든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80년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남자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겁쟁이처럼 보였습니다. 강남 한남동 언덕 위의 저택.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지만 이곳에 올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가운 집. 원장님 오셨습니다. 집사박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저를 어릴 적부터 봐온 사람이지만 여전히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 끝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시가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우 회장 8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수척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의사의 눈으로 보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서서 얘기할게요. 그래라. 아버지가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난 12시인데도 너도 한 잔? 됐어요. 아버지는 혼자 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 밖으로 흘렀습니다. 손떨림? 언제부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 것 같구나. 그럼 바로 물을게요. 제 친엄마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순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 떡볶이 파는 할머니요? 그렇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 떡볶이를 앉아라. 수진아 긴 얘기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70년이었다. 내가 28살, 순자가 25살이었지. 순자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시골 처녀였어. 우리 집 식모로 들어왔어. 식모 처음 봤을 때 참 예뻤다.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순수했어. 세상 때 안 묻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나는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 제게 서열 5위 그룹 회장 딸이랑 만나본 적도 없는 여자랑. 하지만 순자는 달랐어. 날 보고 웃어줬거든. 진심으로 사랑 얘기를 하는 건가? 1년 후 순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나는 겁이 났다. 집안 어른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으니까. 아버지가 위스키를 또 마셨습니다. 그래서 순자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겼어. 작은 집 하나 얻어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1975년 3월 15일 내가 태어났다. 제 생일입니다. 3.2kg 건강한 여자아이 순자는 정말 행복해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기뻤다. 처음으로 내 아이를 본 거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너를 내 딸이라고 할 수 없었어. 나는 이미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럼 엄마랑 저는 숨겨진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를 보러 갔어. 너는 날 보면 아빠라고 뛰어와 안겼지. 아빠,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 올리던 기억 높이 들어 올려지면서 웃었던 기억. 그게 이 사람이었나? 하지만 부인이 알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80년 1월 부인이 사람을 시켜 조사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 이혼하거나 순자와 아이를 없애거나. 없애요? 없앤다는 건 죽이라는 게 아니라 떼어놓으라는 뜻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회사를 지키려면 부인과의 결혼을 유지해야 했고,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순자를 찾아갔어. 1980년 2월 17일, 2월 17일. 제 기억이 끊긴 날입니다. 순자한테 말했어. 수진이를 내게 달라고. 법적으로 내 딸로 입적시키겠다고. 순자는 미쳤다고 소리쳤어.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고. 할머니. 아니,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법적으로 싸우면 당신이 이길 수 없어. 변호사 비용도 없잖아. 법원은 재력 있는 내 편을 들 거야. 비겁한 놈 일주일을 줬어. 작별 인사할 시간을. 그리고 일주일 후 경비원 2명을 데리고 다시 갔어. 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울부짖었어. 엄마. 엄마. 하면서. 순자는 무릎 꿇고 매달렸어. 제발, 제발 수진이만은 하면서. 하지만 나는 경비원들한테 명령했어. 데려가.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였을까요? 슬퍼서였을까요? 차에 태워졌을 때 뒤를 봤어.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서 저를 빼앗아 와서는 50년 동안 넌 버려진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소리쳤습니다.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믿으며. 수진아,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빼앗은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너는 내 딸이다.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 법이요? 비웃었습니다. 법으로. 엄마를 협박하고 법으로 저를 빼앗고 그게 자랑스러우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후회요? 후회는 무슨. 수진아, 나도 순자를 사랑했어. 그만하세요. 일어섰습니다. 사랑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싸우는 거예요. 나는 겁쟁이였어. 처음으로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권력과 돈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어. 너와 순자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순자를 만났니? 네, 어떻게 지내던? 그게 왜 궁금하세요? 50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찾아봤어. 뒤돌아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사람을 시켜서 찾았어 하지만 못 찾았어.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겼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0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순자한테 전해줄 수 있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5살 차에 태워졌을 때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무릎 꿇고 울던 누군가, 뒷유리에 손을 붙이고 울부짖던 누군가, 그게 엄마였구나. 현관을 나서는데 집사 박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십니다. 무슨 병이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검사 결과를 받으시고 많이 낙담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고 낙담, 술을 낮부터 마심, 손떨림, 설마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겠죠. 50년 만에 찾은 엄마. 내일 DNA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니 박순자가 제 친엄마라는 걸. 그리고 아버지 서진우가 모든 걸 빼앗은 비겁한 남자라는 것도.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없었지만 다희가 알려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서수진. 아, 내일 DNA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알았어요. 엄마가 정말 제 엄마라는 거.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50년치. 그래요. 우리 딸 5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던 딸을 만났으니 이 어미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당신 인생에 떡볶이 파는 늙은이가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엄마와 통화하고 난 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만나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렜습니다. 50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하지만 골목에 도착했을 때 포장마차는 없었습니다. 텅 빈 자리, 바닥에 남은 기름, 얼룩과 물자국만이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뭐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자리를 옮긴 건 아닐까? 하지만 없었습니다. 근처 슈퍼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떡볶이 파시던 할머니 보셨어요? 아, 그 할머니요? 어젯밤에 갑자기 짐 싸서 가시던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글쎄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택시 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어제 통화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병원으로 돌아와 진료실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환자 차트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화번호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오전 회진을 마치고 다시 골목으로 갔습니다. 혹시 돌아오셨을까 싶어서.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뿐이었습니다. 다희, 그래, 다희한테 물어보면 돼. 하지만 다희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저기요. 학생 한 명을 세웠습니다. 혹시 최다희라고 아세요? 2학년 다희요? 저 같은 반인데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오늘 학교 안 나왔어요.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집에 일이 있어 결석한다고 하시던데. 집에 일, 설마 오후 5시까지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다희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5시 30분 멀리서 익숙한 교복이 보였습니다. 다희. 달려갔습니다. 다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희야, 할머니 어디 가셨어? 선생님, 다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수진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린다. 50년 만에 너를 만났다. 꿈인가 싶었다. 내 얼굴을, 내 목소리를, 내 손을 만질 수 있어서 이 어미는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어젯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병원 원장이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런 내 옆에 떡볶이나 파는 늙은이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원장님, 어머니가 포장마차나 하네. 가난하게 살았나 봐.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게 뻔했다. 나는 괜찮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너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수진아, 떡볶이를 기억하니? 5살 때까지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 엄마, 오늘도 떡볶이 해줘 하면서 졸랐지. 그때 너를 빼앗기고 난 뒤 나는 50년 동안 떡볶이를 팔았다. 왜냐고? 너를 기억하고 싶어서. 혹시 언젠가 내가 이 맛을 먹고 엄마를 떠올릴까 싶어서. 매일매일 똑같은 맛으로 만들었다. 내가 좋아하던 그 맛으로. 2년 전 신문에서 너를 봤다. 서강병원 개원 서수진 원장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다. 내 딸이다. 내가 낳은 딸이다. 너무 예뻐졌더라. 너무 훌륭해졌더라. 그래서 병원 앞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출근하는 내 모습, 퇴근하는 내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가난해서, 엄마가 힘이 없어서 50년을 혼자 보내게 해서. 하지만 알아라,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너를 만났으니 이 어미는 만족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딸. 엄마는 멀리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주저앉았습니다. 다희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젯밤에 짐을 싸면서 계속 우셨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희야, 나는 수진이를 만났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디로 가셨어? 고향이요. 전라남도 보성 주소 알아? 내 할머니가 적어주셨어요. 다희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흡 일어섰습니다. 다희야, 고마워. 선생님, 할머니 데려오실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는요. 평생 선생님만 기다렸어요. 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3년 전에 할머니한테 구출됐거든요. 아빠한테 맞고 집 나왔을 때 할머니가 떡볶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경찰서 같이 가주시고 그때부터 할머니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맨날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셨어요. 5살짜리 여자의 사진. 그게 선생님이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나 하나를 잃고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이를 만나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다이야, 할머니랑 통화할 수 있어? 아까 해봤는데 꺼져. 있어요. 당연하겠지. 나한테 전화 안 받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부원장을 불렀습니다. 부원장님, 일주일만 병원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가족 일이 생겼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음 예상 소요시간 4시간. 30분 엄마 기다려요. 제가 찾아갈게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키워준 도시하지만 이제는 남쪽으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50년 만에 찾은 엄마. 밤 9시 여전히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문이 열리는 순간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놀라움. 그리고 눈물. 어떻게. 여길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도 저도 5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새벽 1시 보성군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비게이션만 믿고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 덜컹거리는 차체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길 끝에 엄마가 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112번지, 114번지, 116번지, 118번지 차를 세웠습니다. 낡은 단층집 한 채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대문도 없이 마당이 훤히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자고 계시나? 차에서 내렸습니다. 11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신발이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누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라는 호칭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여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다이한테 그래서 왔니? 네, 새벽 1시인데. 서울에서 바로 출발했어요. 엄마 찾으려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와 방은 작았습니다. 6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옷장, 전기밥솥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사신 거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전기밥솥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왜 왔니? 엄마 찾으러 왔죠. 편지 읽었잖아. 나는 너한테 방해가 될 뿐이야. 아니에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엄마는 방해가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떡볶이나 파는 늙은이야.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너처럼 훌륭한 의사 옆에 서기에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가득한 손. 제가 의사가 된 이유 아세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서요. 그래, 근데 정작 저는 5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엄마를 만났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수진아 엄마, 저는 50년 동안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존재했던 거예요. 진짜 사는 건 지금부터예요. 엄마와 함께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뼈만, 남은 것 같은 어깨, 이렇게 작은 몸으로 50년을 버텨오셨구나. 수진아, 엄마 얘기 들을래?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0년 2월 17일 너를 빼앗긴 날, 차가 떠나는 걸 보고 나는 미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재벌집 앞에 갔어. 수진이 보여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문전박대당했지. 경비가 쫓아냈어. 경찰도 불렀어. 그래도 못 갔어. 매일 갔어. 6개월을 그렇게 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쓰러졌어. 영양실조였대.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 이러다 죽습니다. 포기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포기해. 내 딸인데.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퇴원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어. 여기 보성.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 차밭에서 차밭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산자락이 차밭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어.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돈을 모았어. 언젠가 탐정을 고용해서 너를 찾으려고 20년 전 드디어 탐정을 고용했어. 서울의 서진우 회장, 딸 서수진 그 정도 정보만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어. 10년을 찾았는데 호적엔 나와 있지도 않았대. 그 사람 법적 부인 딸로만 되어 있었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이름을 지운 거구나. 포기하려고 했어. 이제 60이 넘었고 돈도 다 떨어졌고. 그런데 엄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2년 전 신문을 봤어. 누가 슈퍼에 놓고 간 신문이었어. 경제면에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어. 서강병원 개원, 서수진 원장.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 눈썹, 코, 인매. 내가 낳은 딸이다. 너무 예뻤어. 너무 훌륭해 보였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멀리서 지켜봐야 하나? 엄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서울로 올라갔어. 병원을 찾았어. 정문에서 너를 봤어. 하얀 가운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너를 그때 생각했어. 내가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너한테 방해가 되겠구나. 엄마 하지만 보고 싶었어. 매일 보고 싶었어. 그래서 떡볶이를 팔기로 했어. 왜 떡볶이냐고?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거든. 5살 때 매일 엄마 떡볶이 하면서 졸랐어. 그래서 50년 동안 같은 레시피로 만들었어. 혹시 내가 이 맛을 먹고 엄마를 떠올릴까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어. 출근하는 너, 퇴근하는 너 매일 봤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내 딸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3년 전 다희를 만났어. 다희요? 응, 겨울밤에 떨고 있더라. 아빠한테 맞았대. 떡볶이 먹이고 재웠어. 경찰서 가고 보호시설 알아봤어. 다희가 그러더라. 할머니랑 살면 안 돼요? 법적으로 위탁보호를 받게 됐어.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희는 착해. 너무 착해. 내가 매일 너 보러 간다는 것도 알고 왜 가까이 못 가는지도 알아. 그래서 그날 다희가 말한 거야. 할머니, 이분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 순간 5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을 잡고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울로 같이 가요 뭐? 혼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살아요, 수진아. 나는 싫다고 하시면 제가 여기 눌러 앉을 거예요.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그럼 같이 가세요. 제발. 엄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근데 다희는? 다희도 같이요. 우리 셋이서.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보성의 새벽은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엄마. 차 뒷유리에 손을 붙이고 울부짖던 5살 아이 수진아, 수진아. 바닥에 무릎 꿇고 절규하던 엄마. 그 장면을 엄마가 들려주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 엄마와 다희가 앉았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태어난 날 얘기해 줄까? 네, 엄마. 1975년 3월 15일 새벽 3시였어. 진통이 시작됐을 때. 무서웠어. 혼자였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은 서진우가 알아봐줬어. 작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건강한 여자애예요. 3.2kg.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게 있나 싶었어.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숨 쉬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났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백미러로 엄마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 돈을 주고 너를 안아보고 갔어.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 작은 집이었지만 너랑 둘이서 사는 게 너무 좋았어. 내가 첫걸음 뗄 때, 첫마디 할 때 다 봤어. 엄마. 처음 불렀을 때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 엄마.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너무 행복했어. 내가 제일 좋아한 게 떡볶이였어. 매일 해달라고 졸랐지. 3살 때 같이 만들다가 내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댈 뻔했어. 내가 얼른 밀쳤는데 그래도 약지에 살짝 데었어. 너무 미안했어. 한참을 울었어.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연고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고. 그때 내가 그랬어. 엄마, 괜찮아. 안 아파. 5살짜리가.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 1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우가 왔어. 표정이 이상했어. 그리고 말했어. 순자, 미안해. 부인이 알았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물었더니 사람을 시켜서 조사했대. 사진도 찍었어. 그리고 부인이 최후 통첩을 했대. 이혼하거나 그 여자와 아이를 없애거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어. 이혼은 못해. 회사가 무너져.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 물었더니 수진이를 내게 달라. 법적으로 내 딸로 만들겠다. 미친 소리라고 했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냉정했어. 법적으로 싸우면 당신이 질 거야. 변호사 비용도 없잖아. 법원은 재력 있는 내 편을 들 거야. 그리고 덧붙였어. 수진이는 내가 잘 키울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게. 잘 키운다고? 최고의 교육? 엄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한테서 빼앗아 가면서. 무슨 소리야. 울면서 매달렸어. 제발, 제발 수진이만은. 하지만 그 사람은 갔어. 일주일 준다. 작별할
시간이라는 말만 남기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일주일이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 매일 너랑 떡볶이 만들었어. 공원에 갔어. 그네 태워줬어. 밤마다. 자장가 불러줬어. 너는 물었어. 엄마, 왜 자꾸 울어?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거짓말했어. 그리고 2월 17일 그날이 왔어. 숨을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차 세대가 왔어. 변호사 2명, 경비원 4명, 그리고 서진우 너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 인형 가지고. 나는 문 앞을 막았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 법적으로 회장님 딸입니다. 방해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경찰이 뭔 소용이야. 경찰도 재벌 편이잖아. 엄마가 떨었습니다. 서진우가 말했어. 순자, 이게 최선이야. 수진이는 내가 책임질게. 책임? 책임이요? 소리쳤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건 저와 수진이를 지키는 거였어. 그때 경비원들이 날 붙잡았어. 서진우가 방으로 들어갔어. 곧 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엄마.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안고 나온 서진우. 내가 손을 뻗었어. 내게로. 엄마. 엄마. 나 데려가. 엄마. 경비원들이 날 막았어. 다가갈 수가 없었어. 서진우가 차에 태웠어. 뒷좌석 문이 닫혔어. 너는 뒷유리에 손을 붙이고 울었어. 엄마. 엄마. 나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어. 수진아.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 너는 계속 뒷유리를 두드렸어. 작은 손으로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내 얼굴이 보였어. 울면서, 나를 부르면서. 엄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후로 5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장면을 잊은 적이 없어. 저도 울었습니다. 다희도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해질 때까지 울었어. 이웃 사람이 경찰 불렀어. 여기 사람이 미친 것 같다고 경찰이 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다음 날부터 재벌집 앞으로 갔어. 매일 수진이 보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문전박대당했어. 경비가 쫓아냈어. 6개월을 그렇게 했어. 비 오나 눈 오나 매일 밥도 안 먹었어. 잠도 안 잤어. 그러다 쓰러졌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 영양실조입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포기하세요. 포기? 어떻게 포기해야지만 계속 쓰러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어. 30년 동안 차밭에서 일했어. 손이 다 거칠어졌어. 엄마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돈 모아서 탐정을 고용했어. 10년 찾았지만 못 찾았어. 호적에 내 이름이 없었대. 지워졌대. 그때 알았어.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운 거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거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포기 못했어. 매일 신문 봤어. 혹시 내 이름이 나올까봐. 매일 기도했어. 무사하길, 건강하길.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너를 찾았어.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것만으로도 50년이 위로가 됐어. 엄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뒤로 돌아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요. 엄마 기억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요. 50년을 혼자 보내게 해서. 이제 됐어.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희도 함께 안았습니다.
새 여자가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다시는 순자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80년 인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남자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용서를 구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이 훌륭하게 잘 컸어요. 엄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VIP 환자가 입원하셨습니다. 누구? 서진우 회장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증상으로? 복통과 황달입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복통, 황달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췌장 문제 진료실에서 일어나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서재에서 봤을 때도 안색이 안 좋았어. 수척했고 손도 떨렸어. 왜 그때 진찰하지 않았을까? 화가 나서 그냥 나와버렸지. 의사로서 실격이야. VIP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위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뜬 것이 황달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왔구나. 무슨 일이세요? 왜 이제야 병원에? 검사 결과 나왔니? 담당이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CT 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불을 켜고 필름을 봤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큰 종괴가 보였습니다. 주변 혈관을 침범했습니다. 간으로도 전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기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의 선생님, 조직 검사 결과는 췌장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사기입니다. 간전이, 복막전이 소견 보입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니? 담당이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말해야 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전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는 연명 치료밖에 안 됩니다. 완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담당의 선생님, 나가보세요. 수진아, 너도 아버지 괜찮아, 나가봐.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췌장암 사기. 내 전문 분야잖아. 그동안 수십 명의 환자에게 같은 소견을 전했습니다. 냉정하게, 의사로서. 하지만 그 환자가 아버지라니 살릴 수 없다. 내가 췌장암 전문의인데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이야? 병원에 입원하셨어. 췌장암 말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얼마나 남았대? 3개월에서 6개월 보러 가야 하니?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요. 나는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싶어 할까? 물어볼게요. 병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 만나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를. 내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만날 자격이 있을까?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래,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다희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는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가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VIP 병실 앞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엄마가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마주봤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순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엄마도 떨렸습니다. 침대 옆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앉으세요. 엄마가 앉았습니다. 다희는 문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많이 늙었구려. 회장님도요. 쓴웃음이 오갔습니다. 순자, 나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수진이를 빼앗은 것, 당신을 버린 것, 법으로 협박한 것, 모두 내 잘못이었소. 나는 겁쟁이였소.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권력과 돈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렸소. 당신과 수진이를 법적 부인도 나를 사랑했소. 진심으로. 하지만 나는 그 사랑도 짓밟았소. 결국 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소.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요? 그때 더 싸웠어야 했어요. 법적으로 겁먹고 무릎 꿇은 게 후회돼요. 만약 제가 더 강했다면 수진이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모두 내 잘못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 딸 봐요. 엄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의사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그건 회장님이 교육시킨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 자랑스럽소.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딸이 잘 컸으니까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엄마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 편히 가세요. 회장님, 이제는 미안해하지 말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응?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진심으로.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와 다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와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잘 살아라. 순자, 고맙소.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제게 인사들이 조문을 왔지만 엄마는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은 딸 서수진에게, 나머지 절반은 박순자 씨에게.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엄마, 수진아, 그 돈은 내가 받아. 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 돈 받을 자격이 없어. 대신 엄마가 변호사를 받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안 될까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저처럼 수진이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을 위한.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역시 엄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그럼 희망 장학재단은 어때요? 완벽해요. 변호사가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은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속죄하세요. 수진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겨울밤. 50년 만에 찾은 이 따뜻함. 1년 후 겨울 희망 장학재단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에 100여 명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 학부모들, 언론사 기자들. 단상에 엄마와 제가 섰습니다. 다희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고 서진우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년차 장학생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떨린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테이프 커팅하시겠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다이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희망 장학재단 현판 앞에 붉은 리본 싹둑 리본이 떨어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미소를 위해 50년을 기다렸구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다이와 함께 사는 집,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너무 크고 차가웠으니까 대신 병원 근처 작은 빌라 3층을 얻었습니다. 20평 세 사람이 살기 딱 좋은 크기 거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이가 만든 김치찌개, 엄마가 부친 계란말이, 제가 데운 밥. 다이야, 학교 어땠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다이 천재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나 떡볶이 다시 팔고 싶어. 네. 장사 말이야 다시 하고 싶어.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데.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떡볶이는 내 인생이거든. 50년을 팔았잖아. 이제 안 하니까. 손이 근질근질해. 그리고 엄마가 창밖을 봤습니다. 너를 다시 찾게 해준 게 떡볶이잖아. 그러니까 떡볶이는 우리 가족을 이어준 거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실 건데요? 병원 앞 골목 거기가 좋아. 내가 출퇴근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퇴근하고 매일 갈게요. 2주 후 병원 뒷골목에 작은 포장마차가 다시 섰습니다. 간판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원장님도 만드는 떡볶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홍보 효과 좋을 거야. 엄마, 제 직함으로 장사하시게요? 당연하지. 우리 딸 자랑해야지. 오후 6시 병원 업무를 마치고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면서요? 원장님도 오신대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다이는 어묵을 꿰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왔니? 빨리 앞치마 두르고 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빨간 앞치마. 손님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딸이 직접 만든 떡볶이 드셔보세요.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네, 제 친딸이에요. 50년 만에 찾았어요. 어머, 그게 무슨 긴 얘기예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국자를 건네받았습니다. 수진아, 고춧가루는 이만큼. 엄마가 손짓했습니다. 설탕은 조금만. 여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사랑을 듬뿍 넣는 거야. 사랑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그게 맛의 비결이야. 나는 50년 동안 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그래서 맛있었던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손님들 생각하면서 만들면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엄마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다이.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원장님, 떡볶이 하나요. 저도요.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와. 진짜 맛있어요. 원장님이 직접 만드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대박이었어요. 그러게 다 팔렸네. 엄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재밌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평생 병원에서만 일했는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엄마,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는데? 99.99%예요. 모녀 확률. 엄마가 웃었습니다. 뭐, 당연하지. 검사 안 해도 알고 있었어. 저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진짜 모녀였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저, 다이 할머니, 손 잡아요. 다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언니도요. 제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엄마, 미안해요. 5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기다린 시간보다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해. 이제 남은 시간은 다 함께하자. 네, 엄마. 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 셋이서 계속 같이 살아요. 당연하지. 우리 다이. 엄마가 다이를 안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 다이야, 학교 늦겠다. 평범한 일상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일상. 출근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점심 먹어. 엄마가 싸줬어. 고마워요. 엄마. 뭘 당연한 거지.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사랑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5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제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하시나요? 웃음이 났습니다. 네, 오늘도 합니다.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췌장암 환자, 간암 환자, 위암 환자 한 명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지. 엄마를 만나고 나서 환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정성껏 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다이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떡볶이를 볶으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엄마는 나를 생각하며 이 떡볶이를 만들었어. 5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엄마와 함께 만들 차례야. 겨울밤 포장마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엄마의 웃음소리, 다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웃음소리. 이게 행복이구나.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어머, 눈이다. 첫눈이에요. 손님들이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눈 온다. 네, 엄마 예쁘다. 엄마도 예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50년의 슬픔을 덮듯이, 50년의 기다림을 위로하듯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